우주를 탐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가속화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단순한 우주 덕후의 몽상이나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AI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가장 거대한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부수겠다는 기술적 선전포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엄청난 반도체 칩 제조 프로젝트인 테라펩 선언의 숨겨진 의미와 이것이 우리의 삶과 미래 산업 지형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지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서막을 알리는 머스크의 충격적인 발표 원문부터 들어보시죠.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엄청난 반도체 칩 제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네, 아마 현재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수준일 겁니다. 이건 소위 인식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의 인지 범위 밖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식의 맥락을 몇 자릿수 정도 크게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이건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은하적 규모의 조직, 은하 문명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는 우리가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한 행성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어본 최고의 SF 작품들, 예를 들어 스타트rek이나 이온 뱅크스, 아시모프, 하인라인의 소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공상과학을 과학적 사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진심으로 고대하는 영광스럽고 흥미진진한 미래입니다. 자, 방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표한 이 대목의 원문을 끝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화면을 멈추고 이면의 진짜 의미를 실리콘밸리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깊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방금 머스크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한 인식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성에 가겠다는 과거의 스페이스X 비전 발표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인식 범위를 벗어난 문제의 핵심은 바로 2026년 현재 글로벌 특허 산업의 가장 큰 화두이자 목을 조르고 있는 전력과 컴퓨팅 자원의 한계입니다. 현재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개발 중인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향한 모델의 발전 속도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 능력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거대한 중소도시 전체가 쓸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가 단위의 전력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수십 년 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거나 소형 모듈 원전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며 에너지를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구의 기존 인프라 구조로는 다가오는 초지능 시대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근본적인 에너지의 한계를 물리학의 개념인 카르다쇼프 척도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에 이어지는 원문을 들어보시죠. 문명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1960년대 러시아 물리학자 카르다쇼프가 있었죠.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단계 문명이라면 자신이 속한 행성의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1단계 문명이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정도만 받습니다. 태양은 정말 거대하죠.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지구에 있는 다른 에너지원은 어때요? 지구에서의 핵융합 발전 같은 건요? 안타깝게도 그건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태양이 태양계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목성이 약 0.1%를 차지합니다. 지구는 그냥 기타 등등 카테고리에 속하죠. 칼 세이건이 말했던 것처럼 지구는 광활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한 톨과 같습니다. 정말 작죠. 반면 태양은 거대합니다. 따라서 문명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폐양 에너지밖에 포집하지 못하니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구 문명 전체의 전력 생산량은 태양 에너지의 1조 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문명의 전력 생산량을 100만 배 늘린다 해도 여전히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할 거란 뜻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생각하면 정말 경외심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의 웅장함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구상의 사소한 다툼에 얽매이곤 합니다. 여러분, 머스크가 갑자기 우주의 장엄함과 물리학의 척도까지 끌고 온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교양과학을 넘어 거대한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으로 완벽하게 치환해서 들어야 합니다. 숫자로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구 전체의 전력 생산량은 태양 에너지의 1조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구상에 송전탑을 더 세우고 사막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지열 발전을 미친 듯이 돌려도 근본적인 에너지 파이 자체가 우주적 관점에서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류는 이 좁디 좁은 파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망을 두고 피 터지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 짓고 송전망을 연결하는데 환경 문제와 각종 규제로 10년이 걸리는 게 지금 지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전략은 아예 이 꽉 막힌 판의 규칙 자체를 부수고 차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전력을 쥐어짜는 대신 대기가 없어 태양 에너지를 100% 흡수할 수 있는 우주 궤도로 컴퓨팅 인프라 자체를 옮기겠다는 미친 역발상이죠. 이것이 그가 말한 인식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자 인류의 한계를 돌파할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일까요? 다시 머스크의 다음 발표 원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구체적인 실행 그룹과 무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은 현재 우리 문명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건 1페타와트로 가는 길에 단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테라팹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 XAI, 테슬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슬라, XAI, 스페이스X는 모두 사람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시판되는 전기차가 사실상 전무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지금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XAI는 스페이스X의 일부가 된 신생 기업이지만 역시 최초의 기가와트 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살면서 이렇게 빨리 구축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의 경우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며 설사 만든다 해도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고 경제성까지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00번 이상 착륙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펠컨 헤비를 성공시켰고 이제는 스타쉽을 개발 중입니다. 컴퓨팅과 전력을 대규모로 확장하려면 우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스타쉽은 퍼즐의 핵심 조각입니다. 우주로 막대한 페이로드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며 스타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 방금 스페이스X와 XAI 그리고 테슬라라는 세 개의 거대한 이름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호명되는 원문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선을 멈추고 전문가의 깊이로 이 삼각편대가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2016년 이후에 테크 생태계를 뒤흔들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테슬라 유니버스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과거 많은 분석가들은 테슬라를 단순한 친환경 자동차 제조사로 스페이스X를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만 따로 떼어놓고 평가하며 한계를 동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거대한 빅픽처는 이 세 회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AI 인프라 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주로 엄청난 무게의 AI 칩과 태양광 패널을 헐값에 배달할 압도적인 저비용 운송망인 스페이스X의 스타쉽, 그리고 지구와 우주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 인류 최고 수준의 지능과 AI 모델을 구축할 XAI.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드웨어 생태계를 제어할 칩을 설계하고 물리적 노동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양산할 테슬라.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탄생하는 궁극의 인프라가 바로 머스크가 선언한 테라팹입니다. 각각의 회사가 이미 인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증명된 실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선언은 공허한 몽상이 아니라 서늘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테크 산업의 지형도 관점에서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 등장합니다.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사들을 콕 집어 그들의 한계를 직격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뼈있는 일침을 직접 들어보시죠.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을 달성하려면 톤당 100kW 기준으로 연간 약 1000만 톤의 화물을 궤도로 쏘아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물리학 법칙이나 불가능한 일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발표는 바로 핵심 누락 요소인 1테라와트의 컴퓨팅 능력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AI 컴퓨팅의 총 생산량은 연간 대략 20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가 왜 테라팹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지구상의 모든 팹을 다 합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의 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존 공급망에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 규모를 확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칩을 모두 구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확장을 편안하게 느끼는 최대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테라팹을 짓지 않으면 필요한 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스틴에서 첨단 기술 공장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 첨단 공장에서는 로직 칩과 메모리 칩 등 모든 종류의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출 것입니다. 또한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도 갖출 것입니다. 단일 건물 내에서 노광 마스크를 만들고 칩을 생산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마스크를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 칩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복 개선 루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모든 과정을 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은 정말 거대한 산업적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방금 머스크가 전 세계 모든 팹을 합쳐도 필요량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존 공급망의 확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직격탄을 날렸죠. 이 말의 행간을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전면전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현재의 반도체 시장 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뛰어난 기업들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역할을 하고 다른 아시아의 거대 기업들이 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할을 맡아 철저히 분업화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지만 지금 맞이한 초가속의 시대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칩의 설계가 조금이라도 수정될 때마다 대륙을 넘어 데이터가 오가고 수천억 원짜리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새로운 마스크를 찍어내고 첨단 패키징 라인을 통과하는데 수개월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글로벌 첨단 패키징 캐파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고 공장을 새로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즉, 현재의 분업화된 생산 속도로는 머스크가 그리는 기하급수적인 AI 칩 스케일업의 야망을 절대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텍사스 오스틴의 거대한 단일 건물 안에 칩의 설계부터 핵심인 리소그래피 노광 마스크 제작, 실제 웨이퍼 생산, 그리고 테스트와 패키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테스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같은 건물 안에서 설계를 수정하고 다음날 새로운 마스크를 찍어내는 미친 수준의 실시간 반복 개선 루프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나 쓰이던 애자일 방식의 무한 피드백 루프를 가장 보수적이고 무거운 하드웨어 반도체 제조 라인에 도입하겠다는 이 발상은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입니다. 만약 테슬라의 이 수직 계열화된 통합 테라팹 모델이 수율, 안정화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패권과 기존 칩메이커들의 시장 장악력은 장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위협과 게임 체인저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업과 하청의 시대에서 완벽한 통합과 초고속 반복 개선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 역사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오스틴의 단일 공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찍어낸 무한대의 칩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그 놀라운 목적지와 궁극적인 비전이 담긴 머스크의 다음 발표 원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칩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나는 엣지 추론에 최적화된 칩입니다. 이 칩은 주로 옵티머스 로봇이나 자동차에 사용되겠지만 특히 옵티머스에 많이 쓰일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생산량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구상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약 1억 대라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은 연간 10억 대에서 100억 대 사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주 환경에 맞게 설계된 고전력 칩입니다. 고에너지 이온, 광자, 전자의 축적 등 우주는 매우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라디에이터의 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에서보다 칩을 약간 더 뜨겁게 구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설계할 때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할 우주만의 제약 조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주용 컴퓨팅은
전체 컴퓨팅 수요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용 칩 수요가 연간 100기가와트에서 200기가와트라면 우주용 칩의 수요는 테라와트 단위가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항상 햇빛이 비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우주에 배치하는 비용이 지상에서 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빨리 저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년에서 3년 뒤면 지상보다 우주로 AI 칩을 보내 운용하는 비용이 실제로 더 적게 들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는 배터리가 거의 필요 없으니까요. 게다가 대기에 의한 감쇄 현상이나 낮밤의 주기, 계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보다 최소 5배 이상의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용 태양광은 패널을 보호할 무거운 프레임도 필요 없어 더 저렴합니다. 지상의 전력을 계속 늘리려고 하면 공간도 부족해지고 나중에는 님비 현상에 부딪혀 점점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우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렴해지고 쉬워집니다. 방금 우주로 AI 칩을 보내 운용하는 비용이 지상보다 더 저렴해지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영상을 멈추고 이 대목을 단순한 우주 개발의 낭만이 아닌 철저한 인프라 산업과 에너지 효율성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머스크가 굳이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대기권 밖 궤도 위로 올려보내야 한다고 이토록 강력하게 확신하는 걸까요? 현재 전 세계 테크 산업계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물리적 병목 현상은 바로 전기 확보와 발열 냉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가진 최첨단 AI 칩을 대량으로 공급받아도 이 거대한 칩 덩어리들을 구동할 송전망을 새로 까는 일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거대한 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으려면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님비 현상, 즉 기피시설 반대 시위에 부딪히게 되고 복잡한 환경 영향평가와 막대한 지역 보상금을 지급하느라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낭비됩니다. 게다가 엄청난 연산을 처리하며 칩이 뿜어내는 용광로 같은 열을 식히기 위해 현재 데이터 센터들은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돌리며 주변 지역의 수자원까지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확장은 이미 그 물리적, 사회적 한계 비용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위로 돌려 대기권 밖 우주 궤도로 나가면 이 모든 치명적인 문제들이 마치 마법처럼 일거에 해결됩니다. 우주 공간에는 태양광을 가로막는 구름도 없고 발전 효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밤이나 계절의 변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전력 생산 효율이 지구 표면과 비교할 때 최소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우주는 평균 영하 270도에 달하는 완벽한 진공 상태입니다. 지구 지표면에서는 수조 원을 들여 인공적으로 구축해야만 하는 극저온 냉각 시스템이 우주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무한한 자연 인프라인 셈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무거운 서버렉과 인프라 장비들을 우주로 띄우는 로켓 발사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등장합니다.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킬로그램당 우주 운송 단가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순간 산업의 경제성 게임 룰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머스크의 호언 장담대로 불과 2년에서 3년 안에 지상에서 비싼 땅을 매입하고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수백 킬로미터의 송전망을 깔며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는 데 드는 총 비용보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AI 칩을 가득 싣고 궤도에 띄워올리는 것이 재무적으로 훨씬 더 저렴해지는 역사적인 크로스오버, 즉 비용 역전 시점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근업화된 공장의 한계를 깨고 칩의 생산 단가를 극한으로 낮추는 동시에 그 칩을 구동할 공간마저 우주로 옮겨 에너지와 냉각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이 치밀한 계산은 다가올 테크 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그럼 궤도상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은 머스크가 그리는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궁극의 우주 인프라 구축 비전입니다. 그의 원문을 계속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이 방금 영상을 보며 머릿속에 떠올랐을 질문은 당연히 테라팹 이후에는 뭘 할 건데? 일 겁니다. 어떻게 페타와트 규모에 도달할 것인가가 당연한 다음 질문이죠. 달의 전자기 매스 드라이버를 건설하면 됩니다. 옵티머스 로봇들과 수많은 인간이 함께 말이죠. 이를 통해 페타와트급의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 심우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므로 로켓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달 표면에서 탈출 속도까지 가속시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낮추고 테라와트보다 1000배 더 큰 규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보고 싶은 미래는 달의 매스 드라이버를 직접 볼 때까지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의 최소 100만 분의 1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구 전체 경제 규모의 100만 배에 달하죠. 그리고 그 너머 다른 행성들로, 다른 별들로 계속 확장해 나아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달 표면에 화물 발사기인 매스 드라이버를 짓고 페타와트 시대를 열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너무 먼 훗날의 공상과학 영화 대사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화면을 멈추고 이 발언의 진짜 스케일과 의미를 인류의 거시경제 관점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페타와트는 앞서 언급한 테라와트의 무려 10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단위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중력과 자원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 이 무한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초거대 컴퓨팅 연산이 가능해지면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는 과거 산업혁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선형적으로 수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시적 산업의 변화를 읽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스크가 발표 내내 끊임없이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최소 10배에서 100배, 즉 매년 100억 대 이상의 경이로운 단위로 양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의 전초 기지를 건설하고 우주 궤도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조립하며 물자를 전자기력으로 쏘아 올리는 거대한 매스 드라이버 인프라를 짓는 가혹하고 위험한 우주 노동을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하고 우주 방사능을 견뎌야 하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인간 우주 비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산소도 필요 없고 밥을 먹을 필요도 없으며 진공 상태에서도 지치지 않고 24시간 노동을 쏟아붓는 수백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 군단이 이 모든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산업 생태계는 언제나 가장 값싼 노동력과 미개척된 풍부한 자원을 찾아 끝없이 이동해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럽에서 미 대륙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의 신흥국으로 향했던 그 거대한 산업 기반의 이동 경로 최전선이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궤도와 달 표면으로 완전히 확장되는 웅장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무한한 노동력을 제공할 옵티머스. 이 거대한 다행성 우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지능과 물리적 도구를 테슬라와 xAI가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머스크가 꿈꾸는 이 거대한 서사의 최종 결론. 즉, 이 모든 기술과 우주 혁신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과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발표 원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풍요의 시대를 열어주는 마이크 저지 감독의 영화 이디오크러시의 오프닝과 약간 비슷해 보이네요. 이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주여행,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줄 AI와 로봇 공학입니다. 놀라운 풍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사실상 AI와 로봇 공학뿐입니다. 물론 잘못될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아마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최고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을 넘어 화성을 넘어 토성의 고리 사이를 항해할 것입니다. 솔직히 미래에는 거의 모든 것이 무료가 될 겁니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AI와 로봇 공학이 이끄는 경제가 현재 지구 경제의 100만 배 규모가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는 사실상 돈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엄청난 풍요가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죠. 이언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 소설이 꽤 정확히 묘사했다고 봅니다. 즉, 소수의 사람만 토성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에 함께 합류해 주십시오. 놀라운 칩을 설계하고 놀라운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테라와트급의 칩, 테라와트급의 태양광, 그리고 연간 1000만 톤 궤도 운송 프로젝트를 함께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미래에는 사실상 돈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며 거의 모든 것이 무료가 될 것이라는 머스크의 예언. 안장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근본 원리로 돌아가 보면 이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인간의 물리적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와
우주에서 무제한으로 끌어오는 태양에너지,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결합하게 되면 농산물을 재배하고 공산품을 생산하며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이른바 한계 비용이 제로에 한없이 수렴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새로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사실상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왔던 희소성 기반의 전통적인 경제학과 자본주의의 시스템은 근본부터 해체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을 만큼 상상하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절대 풍요의 시대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폐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 무한한 풍요의 유토피아가 완벽하게 일상으로 도래하기 전까지의 과도기, 즉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10년에서 20년의 시간 동안에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이 거대한 우주 및 AI 인프라를 맨 앞에서 구축하고 인류의 새로운 룰을 세우는 극소수의 기술 독점 기업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힘과 자원을 몰아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분석한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과 다행성 문명 프로젝트 발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나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장 2026년 이후 향후 수십 년의 인류 기술사와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재편할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과연 어떤 혁신 기업들이 이 거대한 우주 컴퓨팅과 로봇 밸류체인의 글로벌 주도권을 쥐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을 호령하던 전통적인 강자들이 이 무서운 생태계 융합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도태되거나 혹은 치열하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를 매일매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공상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거시적인 기술의 팩트와 흐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류가 한 행성을 넘어 다행성 종족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가속의 여정 속에서 기술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